예, 바쁘실 텐데 제가 이렇게 또 자리 청해서 죄송합니다. 예, 편하게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대위에서 해당 행위라고 판단되는 윤리위라고 다양한 항목을 통해서 징계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윤리에 올라오시면 어떻게 윤리위원회 징계가 올라온다면 저는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그 징계 결과를 봐야겠죠. 당에서 정해진 제도적 절차를 존중하고 그 제도적 절차가 정상적으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면 당연히 존중하고 따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근데 여기에 대한 저 생각을 말씀 올리면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당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이 지향하는 바를 훼손했을 때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는 당헌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헌이 지향하는 바에 반대된다면 저는 그것이 해당 행위이고, 당론이라 하더라도 그 당헌에 위배된다면 그 당론은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당헌은 분명히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를 또 헌법 가치 수호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일과 같이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를 막는 것이 당헌에 맞는 것이고, 그런 12월 3일 같은 사태에 같이 부여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해당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처럼 소수 의견을 말씀하시는 의원들이 당내에 분 있잖아요. 근데 지도부나 당내에서 왜 유독 의원님한테만 이렇게 할당이라던가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가장 제가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이유일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원래 이런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든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추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 대한 비판이 당의 방향성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편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윤 전 대통령 출당 요구 관련해서도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지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히셨는데 관련해서 혹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전제하긴 하지만 입장 있으신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당헌에 정면으로 위배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했고 헌법 가치 훼손 행위를 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 당을 사당화했다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최우선 대상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이 없고서는 우리 당이 조기 대선에서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설득력을 갖추기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국민의힘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정체성 그리고 당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선거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이 존재하는 이유, 가치, 방향성일 겁니다. 지금 우리 당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정상적인 정통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을 부정하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반헌법 불법이라는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12월 3일과 관련된 그런 일련의 방향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정확하게 방향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의 존립 근거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회견문에서 건강한 보수 정치를 해나갈 가능성이 없는 극단적 상황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 극단적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극단적 상황이 아직 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국민의힘에 정통 보수, 제대로 된 보수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그것을 지지하는 우리 지지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당원의 우리 보수가 해야 될 역할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우리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네. 4일에 네. 광화문 가셔서 화면 선고가 나와서 되게 기뻐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잖아요. 그 부분을 보고 국민의힘 당원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반발이 할까요? 아니면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있는데 사전에 혹시 그런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감정에 대해서 사전에 생각을 하고 갔던 것은 아니고요. 일단 현장에서 저희 당 당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당원증을 보여주면서 국민의힘 당원이지만 탄핵에 찬성하기 때문에 탄핵 찬성 집회에 나왔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정치인이 광장에서 선동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생각으로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었고요. 하지만 당일은 선고만 하는 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선동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뭐 그래서 선동하러 간 것은 아니고요. 마이크 한번 잡은 적 없습니다. 그냥 구석에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저는 4월 4일에 그 순간이 시민들께서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난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민들의 위대함을 같이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당에 탄핵을 찬성하는 우리 그 당원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합리적 보수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제가 그날 현장에서 우리 당 당원들로부터 탄핵 찬성 집회에 오신 당원들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당원이지만 탄핵에 찬성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볼 수 없어서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당 당원들이 모두 탄핵에 반대하고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점은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우리가 탄핵에 반대했던 당원들의 상처도 생각을 해야지만 탄핵에 찬성했던 당원들의 상실감과 좌절감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이 어쨌든 대선 모드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기 대선 치러질 텐데 네. 다가오는 대선 경선에서 의원님이 뭐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지지하실 거라든가 아니면 본인께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역할이 있으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계획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제가 뭐 대선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아직 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하지만 누가 되었든 우리 당의 대선 후보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방향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보수의 가치를 배신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또 행동으로 사과를 하고 우리 보수 당이 보수의 가치를 지켜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천하고 또 그것이 진정성을 갖춘 분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 선거의 승패를 떠나서 당의 방향성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저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정말 대한민국 보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해 줄 수 있고 그 방향성 제시가 진정성이 있는 분을 저는 기준으로 삼고 싶습니다. 좀 힘들지 않으십니까? 네? 힘들지 않으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많이 힘듭니다. 힘들지 않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요. 특히 무리해서 좀 이렇게 고립되고 공격을 받고 특히 정치인이 그렇게 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을 놓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제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가 되묻고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또 일반 상식과 또 저 자신을 최대한 객관화시켰을 때에도 정말 맞는 것인가를 묻고 그것이 그런 뭐 3가지 과정을 거쳐서 또 이것이 옳다는 판단이 든다면 힘들더라도 그 옳은 판단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을 수호하겠다 선서한 공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너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제가 힘들거나 아니면은 뭐 제 이해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켜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가치 상실의 시대에는 그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런 극단적 정치 대립이 가치 상실에서 시작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받아들인 내재적 가치를 수호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진보가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 실험을 하고 도전적 실험을 한 결과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생명력을 주는 것은 진보이고 진보가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보수의 안정성입니다. 보수와 진보는 사실 그렇게 서로 기대고 서로 존중해야 하는 관계인데 그런 가치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다 보니 서로 적대시해 버리기만 하고 정말 적대시해야 할 극단주의를 친구 삼는 그런 형국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도 뭐 사실 2025년에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 좀 국민들께 송구하긴 하지만 기본이기 때문에 보수는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진보는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수와 진보는 서로가 생명력을 주고 또 토대가 되는 서로 의존적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보수든 진보든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극단주의다 라는 점을 우리가 명백히 아는 것이 정치가 국민을 받들어가는 시작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12월 3일 사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극단을 경계하지 못하고 극단을 친구 삼는 데서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극단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 선고 이후에 예. 지도부하고 이제 뭐 마주치거나 얘기 나누거나 뭐 그러십니까? 아직 따로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말씀을 많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도부에서 뭐 제게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도 적극 당연히 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귀 열고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오늘 저는 지도부가 정말 어려운 길을 책임감 있게 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지난 탄핵 전국 때에 적극적으로 보수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고 품위를 가지고 포용성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또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보수당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라도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당 지도부가 그 극단의 상황에서도 한남동 집회에 나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은 지켰다고 생각하고 이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다시 한번 이제 중심을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고 특히 우리 당에 서로 미워할 것이 아니라 단합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내고 또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탄핵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두 차례 정도 입장 발표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정확한 결정을 이미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반헌법적 불법 행위였다라는 것이고 그 중대성도 컸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한나라의 전 지도자였던 분의 역할로서 더 이상 정치의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못 이룬 미련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에 혼란을 준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가게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 국민의힘이 더 중심을 잘 잡고 국민의힘이 당원에 명시한 바대로 당이 존재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당원에 적시한 대로 당이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경계할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그 극단적 가치 상실의 원인을 듣고 있는데 그게 동의하면서 지역주의에 기반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23대 국회 배지 한번 더 달려고 하는데 연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일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저는 저희 당 의원님들의 상당수가 4월 4일 날 대통령 파면의 결정으로 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는 평가보다는 탄핵 반대 집회에 함께하고 본인의 정치적 세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던 것이 저의 뭐 짧은 추정이지만 당권 경쟁과 연결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이후에 있을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를 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런 모습들이 저희 같은 후배 의원들에게는 좀 많은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선배 의원님들께서 더 모범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당이 올바르게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시고, 그런 일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모습,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저희 같은 후배 정치인들이 더 표본 삼고 따라가기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선배 정치인들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 주신, 그럼 말씀 다. 네, 제가 염려를 많이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참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참 너무 송구하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외롭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권력 집중 현상 또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한 사회 갈등,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도 중요하겠지만 최소한 건강한 견제 기능을 갖춘 정당의 모습까지는 올라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방향성을 건강하게 제대로 설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내야지만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좀 외롭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이 건강하게 건강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비대위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이 서로 간에 반목하고 갈등하기보다는 바른 방향으로 단합을 해 나가기를 바람하는 마음이고요. 저 역시 당이 바른 방향으로 단합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